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번 강의는 이 조기교육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게 조기교육인가? 아이들 한글 가르치고 숫자만 가르친다고 이것이 조기교육인가?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이 있는가? 하고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의 뇌 발달 과정을 알아야 돼요. 아이들의 뇌 발달 과정을 그대로 했을 때는 정상적인 육아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이의 뇌 발달 과정을 건너뛴 것, 이것을 조기 교육이라고 해요. 또 아이의 뇌 발달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그냥 건너뛴 것도 아니고 하지 않았을 때를 발달 지연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만 얘기하면은 아하 그렇구나, 보통 유튜버들이 이렇게 하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이 뇌 발달 과정을 알아야만 어떤 게 발달 지연인지 어떤 게 조기 교육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 발달 과정을 알게 되면은 지금 하는 조기 교육이 왜 위험한지, 왜 하면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로만 설명을 하다 보니까는 한계가 있어요. 어차피 다음 달에 한국에 가면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필리핀이다 보니까는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게 없고 제가 그냥 말로만 하는 것뿐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거는 이해를 해 주시고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의 뇌 발달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뭐 부가 설명은 안 하고 그냥 발달 과정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24개월까지는 수초화 과정이라고 하는 뇌의 백질을 더 지방질로 끈끈하게 해주는 걸 해줘요. 뇌 백질에서는 뭐를 하냐? 인지감각 담당을 하는 거예요. 인지감각이 오감으로 들어오는 인지감각을 통해서 이것을 운동 중추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언어 중추로 보낼 것인가, 딱 이 두 가지만 해요. 그러니까 24개월 동안에 할 수 있는 거는 딱 이거 두 개예요. 이 두 개가 무엇이냐? 아이들이 뒤집기를 하고 기고 걷고 뛰고, 그리고 걷다가 보면은 또는 기다 보면은 벽에다 부딪히고 이것저것 만져보고, 또 아이는 감각이 혀밖에 없으니까는 혀로 물건을 갖다 넣으면서 이런 물건의 재질, 감각, 차가운 거, 뜨거운 거, 까칠까칠한 거,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12개월 이전에는 주변 물건들을 없애는 게 아니라 놔주긴 놔주는데 소독을 해서 놔주는 거예요. 그리고 입에 들어가지 않을 만한 크기에 해당하는 걸 놔두고 한 번 쓴 거는 다시 또 걷어서 소독을 하고, 그러니까는 입에 넣어도 상관이 없는 그런 물건으로 놔주는 게 좋은 거죠. 그렇게 해서 아이의 감각 기능을 키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간에 이것을 안 해주다 보면 아이들이 감각이 둔해지고, 또 그것을 안 하게 해주다 보면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돼요. 다른 것에 관심을 갖는 것들이 이 책에 의해서 종이 아니면은 종이 모서리에 있는 까칠까칠한 그 감각을 느끼게 돼요. 책을 물어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책에 관심을 보인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거에 감각을 느낄 것이 없는 거지, 그 집에는. 그러니까는 책으로 모든 감각을 느끼는데 이것이 위험 신호예요. 그래서 이 수초화 과정을 지난 이후에 24개월에서 36개월까지 아이의 해마가 성장을 해요. 이 해마가 조금 조금 성장하는 도중에 현실과 상상을 구별을 못하게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이 엉뚱한 소리를 해요. 뭐 어제 천사를 만났다더니 하늘에 가서 엄마를 만날 거라느니, 이런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이 아이는 실질적으로 일어난 일인 마냥 착각을 하게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현실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기뻐하는데, 보통 자네형 엄마들은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죠. 보통 그럴 때는 그래 우리 재밌게 놀아보자 라고 얘기를 해야 아이는 그 기대감을 안고 더 재밌게 논단 말이에요. 그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36개월까지는 보통 아이들이 전두엽에서 기본 판단만 할 수 있어요. 어디에 부딪히면 아프다, 뜨거운 걸 만지면은 굉장히 뜨겁다, 또 맛을 느끼면서 이 맛을 혀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뇌에서 느끼게 돼요. 그래서 뇌에서 이거는 맵지 않아, 이거는 짜지 않아, 이렇게 먼저 인식을 하고 먹게 되면 실제로 그런 맛을 느끼게 되는 거고, 또 소화제를 갖다 놓고 이거는 감기약이야 먹으면 나을 거라고 하면 뇌에서 이거는 감기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으면은 낫는다고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감각은 뇌에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뇌에.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런 기본적인 뇌에 대한 전두엽만 발달하게 돼요. 그리고 후두엽에서는 시각적 신호가 들어오는데, 시각적 신호가 아이들은 24개월까지는 각막 형성 기간이라 그렇게 시각이 좋지가 않아요. 약 0.6 정도의 시력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TV나 휴대폰이나 이런 걸 보여주게 되면은 점점 가까이 보게 되고, TV도 앞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이 각막 형성 기간에 기본 시력이 낮아져요. 그리고 낮아진 시력으로 아이들이 안구 형성을 5학년 때까지 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력이 굉장히 낮아진 상태에서 또 책이나 휴대폰을 보여주게 되면은 안구 형성 기간에도 그게 방해작용이 돼서 아이들이 5살이 넘으면은 시력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안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살, 6살에 안경을 썼다, 요런 아이들, 멀쩡했는데 안경을 썼다, 이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부모가 그렇게 만든 거예요. 하여튼 이 아이들이 뇌가 다 발달하기 전, 초등학교 이전에는 뇌가 다 거의 다 독립적인 작용을 해요. 성인은 어떤 거를 보면서 그걸 순간적으로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아이들은 그게 안 돼요. 다 독립적인 작용을 해요. 그래서 뇌가 다 각자 성장을 해요. 이 말 명심하세요. 자, 그리고 36개월부터 기본적인 두정엽이 성장을 하는데, 이 두정엽에서 뭐 연산이니 하는 이런 수리 능력이 전체적으로 오르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공간 감각에 관련된 게 조금씩 올라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이들이 블럭을 가지고 이것저것 만들어 볼 수가 있고, 그림이나 만들기를 하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걸 그릴 수가 있는, 딱 그 정도만 성장을 해요. 아이들의 사고력은 아직 되지 않는 상태예요. 그리고 12개월부터 64개월까지는 아이들의 소근육이 계속 점차 발달을 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잼잼하면서 만지는 거, 또 딱딱한 물건을 만지면서 한 24개월이 되면은 큰 물건들을 만지기 시작을 하고, 큰 물건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작은 물건을 만지면서 36개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아이들이 만지기를 했을 때 36개월부터 작은 물건을 만질 수가 있어요. 꼭 명심해 주셔야 돼요. 이것을 만지기를 안 시킨 아이들은 36개월이 지나더라도 큰 물건도 제대로 못 만지고 작은 것도 잘 못 만지게 돼 있어요. 이런 아이들은 소근육 활동이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당연히 생각하는 능력도 떨어져요. 그리고 같이 동시에 하는 게 대근육 활동이에요. 대근육은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하는 거예요. 뭐 뒤집기부터 기고 걷고 뛰고 이런 것들이 대근육 활동인데, 그러면서 아이들이 뛰어논단 말이에요. 그런데 뛰어노는 그 시기 약 24개월 이후부터 집에 감금시켜 놓고 책만 읽히고 공부만 시켰다 그러면 이 대근육이 약해져요. 애들이 뛰지를 못하고 에너지 양이 작아져요. 에너지 양이 작아진다는 거는 몸 전체에 쓰는 에너지 양이 줄어든다는 소리인데, 그러다 보면은 뇌에서 쓰는 에너지 양도 줄어드는 거예요. 만약에 아이를 뇌활동을 많이 시켰어, 뭐 공부시킨다고 활동 많이 시키면은 에너지가 뇌에서 다 소비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움직이지 못해요. 몸이 허약해지는 거지. 그래서 이 뇌활동 같은 경우도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 놓고 뇌에 대한 에너지를 광폭시켜 놓은 다음에 해야 아이가 생각하는 능력도 많이 오르고 공부도 할 수가 있고 뛰어놀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생각하는 능력 같은 경우는 뇌에서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쓰게 돼요. 그런데 아이를 움직이지 않고 집에만 감금시켜 놓고, 또는 역류 등 기관에만 감금시켜 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다. 어차피 역류라는 거는 아이를 뛰어놀기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라 아이를 기관이라는 그 시스템 안에 가둬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연습을 시켜요. 절대 아이를 못 움직이게 해요. 가만히 앉아서 공부만 하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에너지를 쏟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아이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허약해져요. 그러니까는 이 적은 에너지를 가지고 나중에 학교를 가게 되니까는 아이들이 공부를 못하게 되고, 몸은 커지는데 거기에 비례해서 뇌 활동량이 점점 줄어드니까 둘 중에 하나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와요. 움직임을 적게 해서 공부를 많이 하게 하든지. 에너지가 적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그거밖에 없는데, 그것도 또 움직이지 않게 하니까 애들이 3학년 4학년 지나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고 몸이 허약해지고 아이들이 이상 행동들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또 공부에 대한 거부 반응을 느끼면서 밖으로 나돌아다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왜냐면은
유치원 때까지는 아이들을 감금시켜 놨기 때문에 호기심 자극을 엄마 마음대로 그걸 차단시킬 수가 있었는데, 학교에 간 이후부터는 그거를 엄마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유튜브를 보고 미디어를 보고 또 그런 거를 하고 왔던 아이들이 그거에 대한 영상들을 보여주고, 아이들 친구들이 그거에 대한 호기심 자극을 시켜줘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가 살던 세상에는 그런 게 없었었는데 다른 세상도 있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간 이후에 호기심 자극을 보여요. 유아 시기에 보여야 될 호기심 자극을 학교를 간 이후에 보이게 되니까는 이런 아이들이 사춘기가 일찍 찾아와요. 그러니까 이게 정식적인 사춘기가 아니라 반항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는 아이들이 3학년, 4학년 돼서 그런 아이들이 일탈을 하게 되고, 지금 어머니들이 보고 계시는 촉법소년,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강압적으로 또는 감금식 교육을 시켰던 아이들이 그때 일탈을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60개월이 지나면은 아이들이 좌뇌가 슬슬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 전에 성장했던 이 좌뇌는 기본적인 판단력에 관련된 것만 한 거고요. 60개월 이후부터는 슬슬 학교 학습에 적응할 수 있는 기본적인 좌뇌가 성장을 하면서 기본적인 읽기 또 쓰기, 숫자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7살 이후부터 슬슬 연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기준이고요. 이 폴란드나 이런 교육 선진국은 8살 이후에요. 우리나라는 7살부터 강제로 시켜야 되는 거고요. 이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학교도 교육 선진국보다 일찍 들어가는 한편, 거기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1, 2년을 앞서가기 때문에 운해가 일찍 끊겨요. 그래서 원래 연산에 대한 뇌는 우리나라 기준 7살이고요. 교육 선진국 기준은 8살 이후예요. 그래서 교육 선진국은 학교에 가서 그때부터 연산을 가르쳐요. 근데 연산을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연산의 개념부터 가르쳐요. 그러니까 모든 아이들이 동시에 똑같이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이게 기복이 없는 거죠. 쓰기도 마찬가지. 아이들이 쓰고 난 이후에 쓰기에 대한, 글씨에 대한 순서 있잖아요. 이것도 아이가 쓰기를 시작하고 1년에서 1년 반 있으면 자동으로 돼요. 그러니까는 아이가 쓴 다음에 이렇게 써야지 저렇게 써야지 할 필요가 없어요. 알아서 써요. 1년 반 후에. 그러니까 그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또 맞춤법에 관련된 것도 우리나라 기준으로 초등학교 2학년이 돼야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하는 이 받아쓰기 시험 자체가 다 잘못된 거예요. 할 필요 없고 아이가 몰라도 상관없는데 엄마들이 그거 점수에 예민하고 그거를 비교를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고력에 관련된 거는 초등학교 3학년이 넘어야 돼요. 그러면은 초등학교 1, 2학년에 하는 사고력은 뭐냐? 이게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지금 사고력 학원이나 이런 거 보내는 것들, 그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사고력이라는 거가 이제부터는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사고력이라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게 뭐냐면은 한 가지의 어떤 이벤트에 대해서 이 생각을 여러 방면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생각이라는 그 바다 안에서 목적지를 가는 이거를 여러 가지 루트로 하는 거죠. 인천에서 서울로 가려고 하면은 국도로도 갈 수 있어요. 경인 국도를 타고 가도 되고, 경인 고속도로를 타고 가도 되고, 올림픽대로를 타도 되고, 간변북로를 타도 돼요. 이런 여러 가지 길로 목적지를 갈 수가 있는데, 이거를 사고력 학원이나 또는 뭐 심화 학원이나 이런 데를 잘못 보내게 되면요, 어떤 걸 가르치냐면은 인천에서 서울로 가는 거는 무조건 경인 고속도로를 통해서 성산대교를 넘어서 경복궁을 걸쳐 가지고 그렇게만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라고 그 큰 길을, 루트를 알려주는 거예요. 메인 루트를. 그거를 강압적으로 연속 반복해서 네가 가야 될 길은 해답지가 있는 제일 편한 길이 있어. 이거는 네가 가야 될 길을 내가 알려줄 테니까는 그 길을 암기를 해. 그리고 다른 거는 알 필요가 없어. 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그리고 그 전에 하는 거는 더 위험한 게, 너는 앞으로 다른 길 생각하지 마. 내가 알려주는 그 루트가 무조건 정상적인 FM 루트야. 그러니까는 그거를 내가 더 편안하게, 더 쉽게 갈 수 있는 거를 알려줄 테니까 그 길로만 가. 라고 해주는 게 6살, 7살, 초등학교 1학년, 2학년에 해주는 이 사고력 학원에서 해주는 방식이에요. 생각의 깊이가, 생각의 폭이 넓은 상태에서 내가 가야 될 그 시기에 가게 된다면은 여러 방면으로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저쪽에 가야 될 길이 여러 개가 있다는 걸 알거든. 그러니까 오늘은 이쪽으로 가보고, 내일은 이쪽으로 가보고, 모레는 이쪽으로 가보고, 여기저기 내가 스스로
여러 군데를 가봤다가 나중에 그거를 다 경험한 다음에 그나마 낮 시간대는 여기가 빠르고 저녁 시간대는 여기가 빠르고 아침 시간대는 여기가 빨라,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파악을 해가지고 아침에는 이쪽으로 가보고, 또 토요일 일요일 날은 뭐 아무데나 상관없어, 근데 그 중에서 제일 빠른 길은 이쪽이 제일 빨랐던 것 같아, 그래서 이쪽도 해보고 저쪽도 해보다가 오케이,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이쪽이 덜 빨라.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 날 오후 시간대는 전부 다 많이 막힌단 말이야. 그 중에서도 이쪽 저쪽을 가보다 보니까 그나마 이쪽은 덜 막히는 것 같아. 그러면은 자기 나름대로 엄청나게 많은 길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초등학교 저학년에 이런 학원들을 잘못 보내게 되다 보면은 메인 루트를 알려주고 다른 루트는 갈 필요가 없어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1, 2학년 때까지는 그렇게 되다 보면은 아이들이 암기식 수학, 암기식 공부를 배우게 돼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중학교 때부터 사고를 수학을 못하게 되는 거고요. 중학교 때부터 암기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공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학원 잘못 보내다가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자, 그리고 어머니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 것들 있어요. 조기 교육이 지금 하는 한글 또는 연산, 그다음에 영어, 이런 것들이 이제 조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영어도 6세 이후부터 하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3살 이전부터 영어를 시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조기 교육이에요. 제가 지금 필리핀에 있는데 필리핀에서는 일찍 시켜요. 근데 왜 문제가 없냐면은 리딩 라이팅을 안 하거든. 실질적으로 필요한 생활 영어를 가르쳐요. 그러니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생활 영어가 아니라 무슨 대학 입시니 뭐니 그러면서 6살 때부터 리딩 라이팅을 대학교 원서를 갖다 놓고 하는 미친 영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정신질환이 걸리고 읽기 난독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영어가 안 맞아요. 그냥 듣기만 시키면 돼요. 듣기만. 그리고 자기가 필요한 거에 한해서만 스피킹을 하고 생활 영어 수준으로만 딱 하면 끝나. 그 이상 넘어가면 안 돼요. 학교 가기 전에는 그냥 생활 영어로 끝내야지. 그리고 리딩 라이팅 안 시켜도 돼. 우리가 우리나라 말을 하는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를 알고 아이들이 처음에 옹알이라고 말을 했어요? 아니잖아요. 많이 듣기를 시키니까 아이가 그거에 말을 하고 싶은 욕망에 의해 가지고 아이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자체로 인식을 하고 아이가 그거를 말을 하다 보면은 뇌에 베르카 영역이라는 곳에서 자동으로 문법 해석을 해요. 우리가 굳이 문법을 배우지 않아도 계속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동 문법이 돼요. 제가 일본어를 하는데 읽기 쓰기를 전혀 안 돼요. 50음도를 못 외워요. 근데 일본어를 해요. 문법에 맞게 다 해요. 왜? 계속 듣다 보니까는 듣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 문법이 된 거야. 자동 문법이 되고 자동으로 말이 나오게 된 거예요. 한 글자 낱말도 전 못 읽어요. 일본어를 아예 못 읽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 만나면은 완전히 그냥 유창하게 대화는 못 하더라도요, 그 사람들하고 의미는 다 통하게 대화가 되고요. 또 저급 언어부터 고급 언어까지 다 사용이 가능해요. 저는 듣기로 배웠기 때문에 이게 고급 언어인지 저급 언어인지 중급 언어인지 몰라요. 그러니까는 삶에 필요한 언어들을 다 배웠기 때문에 그거를 다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굳이 학원을 갈 필요도 없는 거지. 말을 할 줄 알기 때문에 학원을 갈 필요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는 아이들한테 많이 듣기를 시켜주면 좋아요. 근데 저는 배우는 방식이 미디어를 배웠잖아. 왜? 성인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배워도 상관이 없어. 근데 아이들은 미디어를 배우면 위험한 이유가, 아이들은 뇌가 성장 과정이란 말이에요. 뇌가 다 독립작용을 하기 때문에 성인처럼 내가 보고자 하고 싶은 거를 뇌 전체로 다 파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은 미디어를 보잖아요. 이게 아무리 교육용이라 하더라도 눈으로 보는 거는 후두역, 듣는 거는 측두역, 그걸로 끝나버려요. 그럼 도대체 전두엽에서는 뭐를 하냐? 스크린 세이버 작용을 해가지고 꺼져 있어요. 셧다운된 상태예요. 아무리 교육용 영상이든 또 뭐 영어를 보여주기 위해서 영상을 보여준다, 또는 영화를 보여준다, 애니메이션을 보여준다, 또 그런 거 하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 또라이 유튜버. 그 유튜버가 하라는 대로 하면은 아이의 뇌는 독립작용을 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거는 후두엽에서 그냥 후두엽 작용만 하고, 거기서 얘기하고 떠드는 거는 청각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미디어를 보는 순간 전두엽은 작동을 안 해요. 전두엽이 꺼져 있는 상태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계속 작동해야 되는 뇌가 미디어를 보는 순간 꺼져 있으니까는 나중에는 이게 전두엽과 관련된 또 뇌 안에 이 변형계가 같이 망가지고 있는 중이에요.
미디어를 보는 도중에는 전두엽도 망가지고 뇌 안에 있는 그 감정을 담당하는 뇌도 같이 망가져요. 동시에 같이 망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이가 왜 영어를 하냐? 듣잖아. 청각은 따로 작용한다고 그랬잖아요. 후두엽으로 작용하는 거는 나의 유희야. 앞에서 막 현란하게 왔다 갔다 하니까는 그냥 즐거운 거야. 그리고 청각은 내가 고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들리니까는 아이를 맨 처음에 언어를 가르칠 때 많이 얘기를 하면 아이가 듣잖아. 그리고 말하잖아. 딱 그 작용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어렸을 때는 미디어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냥 듣기만 시키면 된다는 게 그 소리예요. 뇌가 다 따로 작용을 하니까. 그러니까 미디어를 보여줄 필요가 없는데 그 얘기하는 유튜버는 뭐냐? 보면서 상황을 안다 이거야. 그런데 그 상황을 아는 것도 미디어를 1시간 보여주잖아. 그러면은 처음에 딱 5분. 미디어를 5분이 지난 다음에 보는 거는 뇌가 꺼져. 스크린 세이버도 뭐 5분 후에 꺼지게 이렇게 해놓으면 5분 동안 사용 안 하면 꺼지잖아. 그게 왜냐면은 뇌도 마찬가지예요. 5분 동안은 그대로 가다가 5분이 지나면은 꺼져. 전두엽은 꺼지고 후두엽으로만 작용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의 막바지 가서 거기서 한번 켜져요. 그러니까 처음과 끝만 기억하는 거야. 그래서 중간은 꺼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 영상도 길잖아요. 솔직히 처음과 끝밖에 기억이 안 나. 그런데 관심을 갖고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전부 다 기억이 나요. 그거는 성인에 한해서예요. 성인에 한해서는 전부 다 기억이 난단 말이야. 그런데 아이들은 처음과 끝만 기억이 나. 대체적으로 끝날 때는 마무리가 알기 때문에 아 이제 거의 다 끝났네라는 걸 인식을 하는 딱 순간부터 그때 뇌가 딱 켜져요. 그래서 처음과 끝만 기억하는 거야 아이들은. 그래서 중간 내용을 애들이 기억을 못해. 그래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청각은 그걸 걸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들리는 거야. 그래서 아이들 그 뭐 넷플릭스 켜주라고 하거나 무슨 드라마나 영화를 보여주라고 하는 것들이 다 의미 없는 짓거리고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처음과 끝밖에 기억을 못 해요. 처음은 왜? 이어서 하니까 궁금하니까 그거 보다가 그 다음에 한 1, 2분 지난 다음에 궁금증이 해결됐잖아. 그러면은 전두엽이 꺼진 상태에서 쭉 보게 된단 말이야. 그럼 거의 끝날 무렵 있잖아. 30분이면은 한 27, 8분부터 뇌가 다시 켜져요. 그러면은 또 끝날 때 됐네 그러면서 뇌가 인식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그 장면을 기억하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디어로 보는 것들 특히 유아 시기 때 미디어 보는 것들이 이게 뇌가 꺼지면서 변형계가 망가진다는 거, 감정 컨트롤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디어를 많이 보다 보면 아이들이 표정 변화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아이들이 포악해지는 거예요. 이 패드 학습 2년만 하면 애들이 포악해져요. 근데 패드 학습을 하는 동안 포악해지는 게 아니라 약 2년 후에 포악해져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어머니들이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있어요. 내가 노출을 안 시켜줬는데 아이가 스스로 한글이나 또는 숫자나 영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아이들 개월수가 36개월 이전이에요.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36개월 이전에는 그런 걸 하면 안 돼요. 소근육 활동만 해야 되고 단순한 아이들이 판단 기능만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런 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은 24개월 이전에 아이들이 수초 과정 이 기간 동안에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내가 생존을 위한 그것에 대해서 뇌가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야 되는 이 집 여기에 적응하기 위한 뇌 구조 변화가 일어나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곳이 한국인지 또 한국 중에서는 서울인지 부산인지 대구인지 광주인지 인천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이들 뇌 구조가 다시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어떤 집인지 방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 아니면 단칸방인지 그리고 내가 놀 수 있는 공간이 거실인지 방인지 또 내가 자야 될 곳이 어딘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기간이에요. 2년 동안. 그런데 거실을 봤더니 장난감은 하나도 없고 온통 책으로만 둘러싸여져 있어. 그러면 뇌 구조가 변화가 돼요. 나는 우뇌 활동보다는 좌뇌 활동을 해야지만은 이 집에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책이 많고 교구가 많고 아이들 장난감이 없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뇌는 우뇌보다 좌뇌 편향적으로 자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24개월이 지난 또 24개월 전부터 책에 관심을 더 많이 갖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ABCD에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위험한 게 요즘은 몬땡 얘네들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어머니 책으로 싹 딱 두르시고요. 아이가
원하는 장난감 이런 거 놔두시지 마시고 우리가 말하는 교구만 놔두세요. 그래야 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아이로 자라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근데 위험한 뜻은 뭐냐면은 아이의 우애를 버리셔야 되라는 말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것이 몬땡 얘네들의 이념하고 달라요. 몬땡 이념은 아이들이 공부를 하지 말고 자유롭게 뛰어다니면서 아이들의 소근육 활동을 늘리면서 아이들이 생각하는 능력을 늘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이념으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을 어린 시기에 공부 위주로 하라는 것 자체가 벌써 몬땡 이념하고 달라요. 아이들 돈 벌어 먹을 목적으로 영업사원들이 들어간 것뿐이 안 돼요. 저는 몬땡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몬땡의 영업사원을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 쓰레기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24개월 이전에 우대를 버려요. 그러니까는 아이들이 좌뇌 편향적으로 자라면서 공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책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조기교육 유튜버들도 그거를 찬성하면서 그거를 권장을 하면서 뭐 링크가 있는 곳도 있어요. 그러면 그 링크를 통해 가지고 뭘 사라. 뭐 아니면은 자기 유튜버 이름을 얘기를 하면은 더 할인해 준다. 막 이런 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그거를 샀을 때 그 유튜버한테 커미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을 이용한단 말이에요. 지금이야 뭐 많이 링크를 쓰는 란이 없어졌으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이제 더보기란에다가 붙여 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그거를 클릭하셔서 하면은 뭐 더 싸게 뭐 10% 할인을 해준다 막 이런 것들. 그러면서 그 유튜버들한테도 한 10% 커미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방식을 이용해서 팔아먹어. 근데 그 물건 자체가 막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크게는 1000만 원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한테는 이 사람이 물건 한 번 사면은 막 100만 원, 50만 원씩 커미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계속 권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되면은 아이들이 24개월 이전에 좌뇌 편향적으로 뇌구조가 바뀌면서 아이들이 생각하고 만지고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돼요. 근데 물건이 보니까 만지긴 하는데 그거를 유용하게 활용하려는 그 뇌는 많이 사라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뇌 가소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한테는 당장 집안에 있는 책을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리고 장난감으로 도배를 해야 뇌가 소송 때문에 이것이 뇌가 다시 바뀌게 돼요. 그런데 책 사는 게 아깝다고 놔두고 패드 한 게 아깝다고 놔두고 교구 사는 게 아깝다고 놔둬버리면은 아이는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이미 24개월 전에 이거에 대해서 지금 어머님이 깔아놓은 거에 대해서 뇌가 지금 인식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애지 않는 이상 아이는 그거를 기본 틀로 잡고 그러니까 좌뇌를 기본 틀로 잡고 우뇌를 만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뇌 발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스스로 했다. 아이가 스스로 원해서 책을 만지고 아이가 스스로 한글이나 영어 알파벳을 원했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그 집에 가면요. 책이 벌써 100권 이상이 넘고요. 벌써 브루마이드 알파벳부터 해서 쫙 붙여져 있고요. 교구도 이미 글씨에 관련된 교구가 있어. 근데 장난감은 없어. 그러니까 아이가 그거밖에 만질 수밖에 없으니까는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 그거를 엄마들이 스스로 원해서 재밌어서 했다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엄마가 그런 거를 만졌을 때 책을 만지고 책을 읽혀주고 또 교구를 만졌을 때 기뻐하는 그런 예민한 감각까지 아이들이 캐치를 해요. 그러면은 내가 책을 만졌으니까 엄마가 기뻐하네. 요거 글씨를 만지니까 기뻐하네. 내가 가라고 얘기를 하니까 기뻐하네. A, B, C, D 중에서 A라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엄마가 기뻐하네. 오케이. 나는 문자를 해야 되겠다. 또 책을 더 많이 봐야 되겠다. 그래야 엄마가 기뻐한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기 때문에 엄마를 기뻐해주기 위해서 아이가 하는 행동들이에요. 또 그것을 엄마는 아이가 즐거워서 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서로 오해로 인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엄마가 조기 교육을 더 활발하게 시키게 되는 거예요. 꼭 알고 계시고요. 또 얘기하다 보니까는 또 시간이 한 35분 정도 지났어요. 하여튼 간에 지금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이 잘못 알고 계시는 이런 조기 교육 현실이나 아니면은 어머님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이 코로나 이후 베이비들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 베이비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각종 유튜브나 또 각종 조기 교육이 24개월 이전으로 동시다발로 한꺼번에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아이를 키운 어머님들이 문제가 이것들이 원래 있었던 걸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이 지금 까먹을까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지금 오늘 강의한 거는
아이들의 기본적인 뇌발달 과정, 교육에 관련 패드 학습도 대뇌 전두엽이 꺼지고 후두엽과 청각 자극으로만 한다는 거. 아이가 좋아서 하는 거 뭐라고요? 아이가 엄마를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 24개월 동안 엄마가 노출시켜준 그것으로 아이가 뇌구조가 변화가 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좌뇌학습에 관심을 보인다는 거. 좌뇌학습의 아이들이 24개월 이전, 36개월 전에 보인다는 거는 분명히 지방 구조가 좌뇌 구조로 꾸며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것에 적응하기 위해서 좌뇌 구조로 강제로 변환된 거예요. 마지막, 사고력이라는 거. 초등학교 2학년 이전에 하는 거는 사고력이 아니라 교육자가 원하는 베스트의 길을 강제로 암기를 시키고 다른 거를 못하게 하는 오히려 암기식 위주의 위험한 교육이라는 거 꼭 알고 계세요. 그래서 초등학교 2학년 전에 하는 사고력 수학이니 뭐 사고력 뭐니 해서 사고력으로 나온 것들은 다 사기예요. 어차피 아이들은 생각을 잘 못하기 때문에 문제집에서 원하는 길, 보육자가 원하는 길, 교육자가 원하는 길, 그 길을 암기를 시키는 교육이라는 거 꼭 알고 계시고 의미 없다는 것을 미리 파악을 한 후에 나중에 어머님들이 결정을 해야 될 일이에요. 이것으로 강의 끝마치도록 하고요. 제가 오늘 지금 마닐라에 있는데 이따가 저녁에 세부로 가야 돼서 비행기 타고 가야 돼가지고 오늘은 강의 영상이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내일 세부 가서 좀 놀러 다니려고 그랬는데 또 이거 영상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6일날 여기 필리핀 와가지고 약 5일 정도 놀았고 나머지는 제가 계속 영상 편집만 하고 있어요. 오늘이 22일인데 지금 한 13일인가 그때부터 지금 거의 열흘간 지금 영상 작업만 하고 있어요. 지금 콘도 안에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 노는 거 다 포기하고 지금 강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일 10만원씩 써가면서 영상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가 그냥 헛소리 하려고 영상 올리는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저 영상으로는, 저 유튜브 영상으로는 수익급이 안 나요. 오히려 저는 3년 전부터 제 본 채널도 있지만은 3년 전부터 이 영상을 올리면서 오히려 돈을 쓴 게 거의 한 1,000만원에서 1,500만원어치 썼어요. 그리고 유튜브 수익금이라고 지금 들어온 거는 딱 40만원 들어왔어요. 그러니까는 저는 오히려 어머님들한테 제 돈, 시간을 들여가지고 강의를 하는 거기 때문에 헛소리를 할 일은 없어요. 헛소리 하려고 제 돈 들여가면서 하진 않아요. 사기 치려고 하면 저한테 들어오는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저한테 들어오는 이익은 없단 말이에요. 저한테 들어올 이익을 원해서 하루 종일 아이에 대해서 생각하고 아이가 정신질환이 걸렸으면 왜 걸렸을까를 이걸로 생각을 하고 이걸로 구상하고 이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저는 하루 생활 24시간 중에 거의 12시간에서 14시간을 아이들 생각만 해요.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효과를 보일까? 또 어떤 교육을 했을 때 왜 아이가 이상 증상들을 보일까? 이상 증세가 또 생긴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고쳐질까? 이런 것들을 하루 종일 그것만 생각을 해요. 아이가 없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그러니까는 어머님들도 좀 교육 자료를 볼 때 30대 엄마들이 하는 돈을 원하는 이런 교육 방송들 보지 마세요. 30대 어머니들도 어차피 육아 초보란 말이에요. 육아 초보들이 뭘 많이 알겠어요. 그런 방송들이 또 보면은 구독자들이 20만씩 넘어. 왜냐면은 이 사람들은 어머니들을 굶어 삶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전법을 쓰면은 어머니들이 구독을 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안 하면 망한다는데, 이렇게 해야지 애들이 좋아지고 이렇게 해야 대학교를 간다는데 그런 가스라이팅 방식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구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초등학생이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이 전법을 유아시기에다 쓰는 거야. 근데 그 얘기는 어디서 들어봤거든. 아, 유아시기 때도 적용되는구나. 왜? 유아 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엄마들이 속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사기를 당하는 거야. 그렇게 알고 계시고요. 뭐 제 강의를 100% 신뢰를 하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어차피 저처럼 강의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저밖에 없어요. 또 운에 대해서 강의하는 사람들도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는 제 강의를 신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저의 기본기를 튼튼하게 해줄 서브 채널은 있어요. 신의진 교수가 하는 채널, 하정우 박사가 하는 채널, 저와 더불어서 하는 채널이 임작가. 요 세 명 거는 같이 들어주셔도 돼요. 어차피 저 강의랑 일맥상통하고 오히려 신의진 교수나 하정우 박사 같은 경우는 그거를 요약 정리해서 깔끔하게 해놨어요.
그러니까는 제 강의를 듣고 비슷한 신의진 교수나 하정운 박사 이 강의를 같이 들으시면은 더 정리가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같이 들어주시고요. 요것으로 오늘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